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이전 디플레이션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 몇 분께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도 모두 궁금해하실 듯하여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이 질문 주신 사항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앞으로 더 오를까 떨어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분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망설여지고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금이나 국채를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말 금, 국채를 사두는 것이 맞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런 예측 관련 내용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객님들께만 설명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요. 자,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저에게도 오고 서로 풍족해지기 때문에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저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서울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서울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미분양의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표본 조사를 통해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을 지수화한 이 공공 데이터입니다. 차트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까지 계속 오르던 아파트 가격은 이후 2010년까지 횡보를 하고요. 그 다음 2013년까지 약 1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매매가격 지수가 10% 하락했다는 것은 실거래가격 평균과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매물 및 실제 하락률은 지역과 아파트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미분양률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그림은 서울 아파트의 미분양 차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해당 기간 정확히 미분양은 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미분양은 감소를 하고 있죠.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2013년 9월 4,331호로 미분양이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 2월까지 미분양이 50건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또한 자세히 보면 그림처럼 미분양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아파트의 매매 가격 또한 꾸준히 상승을 하죠. 그러나 특이점이 하나 관찰됩니다. 바로 올해 2019년 3월 서울 지역 아파트의 미분양이 급증했던 것이죠. 2018년 매매가격 지수 차트를 보시면 9.13 대책의 여파로 2018년 10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자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미분양도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역시나 미분양은 반대로 월별 약 200호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미분양은 반비례하여 움직여온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실제 제 주변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매 가격 지수와 미분양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분양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반대로 늘어났던 미분양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겁이 나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 지역의 경우 미분양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주택 착공 건수가 과거 부동산 침체기에도 큰 폭의 등락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월별 약 주택 착공이 5,000호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인다면 앞으로도 미분양 데이터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거래량 지표인데요. 거래량은 수요 공급에서 수요를 반영합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거래량이 최저점을 찍고 2013년 반등하여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동일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구간에
아파트의 매매 가격 또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미분양 또한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으로 투자의 시기를 보면 감소하던 아파트의 거래량이 반대로 늘어나는 시기에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기고요. 반대로 늘어나던 아파트의 거래량이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의 연도별이 아닌 월별 추세를 함께 보겠습니다. 월별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시면 2017년 8월 거래량이 최고점을 찍었고 2019년 최근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나 현재 거래량 추이는 2015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만한 감소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려면 첫 번째는 미분양의 증가 추세가 확실해지는 시기여야 하고요.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신축 아파트에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죠. 당연히 신축보다 선호도가 낮은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수요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둘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확실해지는 시기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 구매 욕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하락의 조건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미분양은 2019년 4월부터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야 곧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미분양 추이를 보면 당장 하락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분명 2017년 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래량 수준은 2015년, 2016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미분양 및 거래량을 봤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단기간 내에 하락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의 후반부부터 최고 정점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부동산 또한 투자 사이클이 있죠.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의 구간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회복과 상승의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2018년 10월 미분양이 제로를 찍은 이후 2019년 3월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또한 2017년 고점을 찍은 후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의 녹색의 상승 영역에 어깨부터 그 머리 꼭대기까지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경제 용어로 경기 확장의 후반부를 의미하는 레이트 사이클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시장도 현재 레이트 사이클에 위치해 있고요. 자, 역사적으로 부동산의 레이트 사이클에 나타나는 현상은 금융시장과 같습니다. 첫 번째, 레이트 사이클에서 부동산 시장은 대외적인 충격 또는 정부의 정책 변화 아니면 대출금리 상승 등 이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정점을 지나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상승의 후반 영역은 항상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구간이 주식시장의 레이트 사이클이었고, 이때 부동산 시장도 레이트 사이클이었습니다. 당시 버블이 과열되면서 코스피도 2배 정도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결론적으로 고객님께서 질문해주신 첫 번째 질문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투자가 망설여진다. 앞으로 오를까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인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지금 현금 말고 금과 국채를 사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답변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부동산 가격 전망과 함께 만약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매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연재가 되는 장편 무협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장면에서 꼭 여자 주인공이 목욕하는 이 물소리가 들리고요.
자객이 공격하려고 목욕탕 문을 열기 직전에 1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2편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 두 번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내용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잘 안 보시기 때문에 1, 2부로 나눈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 다른 전문가분께 의견을 듣고 와서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이유는 경제지표를 근거로 논리에 맞는 설명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자에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 의견을 참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인간이 맞추나 못 맞추나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는 참고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혹시 점쟁이같이 정확한 미래 예측을 기대하는 분이시라면 분명히 정확히 미래를 못 맞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